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10월 셋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10월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발달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에서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발달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정신장애인 부분이 빠졌다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좀 더 돌봄이나 관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집중해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정신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제공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돌봄이 아닌 당사자 중심,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격리, 강박 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최대 245시간까지 강박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CCTV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에서조차 시각장애인이 전자 업무망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등 5개 기관 모두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전자결제나 문서열람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기관장인 이경애 원장 본인이 시각장애인이지만 내부 결제 시스템이 화면 낭독기와 호환되지 않아 결제 문서를 근로지원인이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증 시각장애인 6명이 근무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전자결제 시스템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부터 접근성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련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올해 첫 일본 내염 환자가 공식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환자는 캠핑 이력이 있는 30대 성인으로 발열과 두통 등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 의식 저하 상태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일본 내염은 작은 빨간 진모기를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내염으로 악화될 수 있고 사망률이 최대 30%에 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10월까지 매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므로 야외 활동 시 모기 물림을 피해야 한다며 모기 기피제 사용과 기노 착용, 방충망 점검 등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일정에 따라 반드시 접종해야 하며 성인 중 위험지역 거주자나 여행 예정자도 유료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람객의 경기장 이용 불편 문제입니다. 전국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이 공연장,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장 45곳 중 21곳이 현행 법령상 운동시설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석 접근이 어렵거나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이 외곽에 위치하는 등 장애인 관람객의 경기 관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실질적으로 공연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 관람권 보장을 위해 법적 분류를 재검토하고 예매부터 관람까지 전 과정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는 국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 문화인 만큼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